안녕하세요. 소울쿠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서은국 작가님의 행복의 기원입니다. 서은국 작가님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표적인 행복 심리학자입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해합니다. 원하는 차를 샀을 때, 집을 샀을 때,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샀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등등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 행복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죠.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를 소유해도 몇 달만 지나면 일상이 되어버리는데요. 또는 원하는 직장,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나 나와 잘 맞는 친한 친구와의 우정이 오래도록 이루어졌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일생을 이어가는 이런 거창한 행복보다도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때, 한적하고 멋있는 곳을 여행할 때, 친구에게서 애정 가득한 편지와 함께 내게 잘 어울리는 향수나 액세서리를 선물 받았을 때 크나큰 행복에 젖어듭니다. 행복의 정의는 따로 정하여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을 가다 발견한 예쁜 꽃 한 송이, 추운 겨울 내리는 한방눈, 행복은 늘 내 곁에 있는데 바쁜 일상에 쫓겨 느끼지 못할 뿐인 거죠.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행복.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었는데 축하해주는 사람 하나 없다면 나는 행복할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음식은 그저 허기를 채워주기 위한 수단이 될 뿐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 이 둘의 공통된 원천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 내용들을 보면 왜 사람이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행복의 기원, 책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현재 가진 신체적 모습과 생각, 감정, 이는 우연히 갖게 된 특징이 아니다. 앞에서 설명했듯 모두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유하게 된 특성이다.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감정은 생존에 어떤 도움을 줄까? 다시 말해, 인간은 왜 또 무엇을 위해 행복감을 느낄까? 사실 지금까지 심리학은 왜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지 않았다.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어떻게라는 질문에 걸맞은 해답을 제공했다. 어떻게 성격이 형성되는지, 입체감은 어떻게 지각하는지. 그러나 최근 심리학에 진화론적 관점이 확산되면서 왜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여기저기서 던지기 시작했다. 왜 아기들은 귀엽게 생겼을까? 왜 인간은 뒷담화를 할까? 왜 남자와 여자의 뇌는 그토록 다를까? 행복에 대해서도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왜 인간은 행복을 느끼는가? 내 생각을 밝히기 전에
여러분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인간은 왜 행복감을 경험할까? 행복하면 좋으니까 혹은 중요하니까 같은 성의 없는 대답은 정중히 사양한다. 오랜 시간 행복을 공부했지만 나도 행복은 왜라는 질문을 진화론을 접하면서 갖게 되었다. 이 질문에 대한 내 나름의 생각들이 이제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고 이것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특히 행복은 비움, 감사, 느림이라는 공허한 지침들에 지친 이들과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동물이다. 조금 더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인간은 생존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된 생물학적 기계이고 행복은 이 청사진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 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이야기를 조금 쉽게 풀기 위해 개 한 마리를 등장시켜 보자. 개에게 인간은 조물주나 다름없다. 불과 1만 5천 년 전만 해도 개라는 동물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인간이 일부 온순한 늑대들과 조심스러운 교류를 시작했고 그 후 인간이 늑대로부터 다양한 품종의 개를 탄생시켰다. 식용 목적의 치와와, 사냥 도우미 리트리버, 영혼이 담긴 스누피를, 그래서 개들의 단군 신화에는 인간이 등장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어찌 그토록 인간에게 충직할 수 있겠는가? 온종일 방구석에 금붕어와 함께 내버려둔 주인을 매일 저녁 날뛰며 반겨주니 말이다. 개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무척 이기적이다. 눈썰매를 끌라 하고 마약 탐지를 시키고 집 지키는 것도 모자라 온갖 쓸데없는 개인기까지 보여달라고 조른다. 신문도 몇 번 물어다 주고 두 발로 서서 놀아주지만 항상 더 엽기적인 것을 원하는 눈치다. 캘리포니아 해변에 사는 주인을 만나면 서핑을 강요당할지도 모른다. 이건 뭐 끝이 없다. 하지만 이 철없는 개 주인의 입장은 이렇다. 공놀이도 하루 이틀이고 뭔가 기막힌 재주를 가르치고 싶다. 미개척 분야인 서핑을 택한다. 문제는 어떻게? 서핑은커녕 바다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리는 개를 어떻게 서퍼로 만들 수 있을까? 다행히 주인은 자기 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다. 특이하게도 그것은 새우깡이다. 갑자기 희망이 생긴다. 주인은 새우깡의 힘을 빌려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단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우선 개가 물가로 오면 새우깡을 주고 그 다음엔 물에 발을 담그면 준다. 여기까지 숙련되면 개가 서핑보드에 올라와야 새우깡을 주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준다. 심리학자들은 이 같은 조형이라는 원리를 이용해 비둘기가 탁구를 치고 개가 피아노를 치게 만든다. 결국 개는 서핑을 하게 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새우깡의 절대적 역할이다. 이렇게 특정 반응을 증강시키는 자극을 심리학에서는 강화물이라고 부른다. 새우깡이라는 이 강력한 강화물이 없다면 개의 서핑 묘기는 탄생할 수 없다.
묘한 점은 이것이다. 걔는 서핑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서핑을 하고 있다. 걔의 유일한 관심사는 새우깡이고 이것을 먹기 위한 행동이 어느새 서핑으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그러면 걔는 왜 그토록 새우깡을 먹으려고 했을까? 새우깡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먹을 때 걔의 뇌에서 유발되는 쾌감 혹은 즐거움 때문이다. 걔는 이 쾌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 새우깡을 계속 원하는 것이고 그 과정의 누적이 서핑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사실 나는 걔도 서핑도 관심 없다. 하지만 이 예시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적 속성을 아주 쉽게 설명한다. 한마디로 행복의 본질은 걔에게 서핑을 하도록 만드는 새우깡과 비슷하다. 차이점은 인간의 궁극적 목표가 서핑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점이다. 서핑과 생존. 차원이 다른 두 목표이지만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하다. 개 주인이 사용한 수단은 새우깡이었다. 그렇다면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자연은 기막힌 설계를 했다. 내 생각에 개에게 사용된 새우깡 같은 유인책이 인간의 경우 행복감이다. 개가 새우깡을 얻기 위해 서핑을 배우듯 인간도 쾌감을 얻기 위해 생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쉽게 생각해보자. 인간이 음식을 먹을 때, 데이트를 할 때, 얼어붙은 손을 녹일 때, 아, 좋아, 행복해 라는 느낌을 경험해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만 또다시 사냥을 나가고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먼 옛날 어떤 남자가 고기나 여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나무에 나이테를 셀 때만 묘한 즐거움을 느꼈다고 치자. 눈만 뜨면 밥도 안 먹고 나가서 나무를 자른다. 그는 성인기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살아남는다 해도 나이테 동호회에서 어느 정신 빠진 여자를 만나기 전에는 유전자를 남길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런 기이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자들의 후손이 아니다. 호모 사피엔스 중 일부만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들은 목숨 걸고 사냥을 하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짝짓기에 힘쓴 자들이다. 무엇을 위해? 삶의 의미를 찾아서? 자아 성취? 아니다. 고기를 씹을 때, 이성과 살이 닿을 때, 한마디로 느낌이 완전 굿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조상이 된 자들은 이 강렬한 기분을 느끼고 또 느끼기 위해 일평생 사냥과 이성 찾기에 전념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게 된다. 유전자를 퍼뜨리려는 거창한 포부 때문이 아니라 개가 새우깡을 통해 얻는 쾌감을 인간도 최대한 자주 많이 느끼기 위해 고기와 이성에 몰두한 것이다. 덕분에 그들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읽고 있는 우리에게 성공적으로 유전자를 전달했다. 행복감을 인간이 왜 느낄까? 라는 질문으로 이 챕터를 시작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했을지 궁금하다. 나의 간결하고도 건조한 답은 생존 그리고 번식이다.
아무리 쥐어짜봐도 낭만이라고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이런 얘기를 나는 왜 굳이 주장하는가? 지금까지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을 너무 로맨틱하고 관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 그는 행복이 최상의 선이라고 규정하며 존재의 최종적인 이유와 목적이 행복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생각이다. 모든 것은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이 생각이 틀렸다는 건 아니다. 다만 상당히 인간 중심적이고 비과학적인 생각이다. 벌집을 비집고 들어가 벌들에게 존재의 이유를 물으면 그 녀석들은 아마도 한 목소리로 꿀이라고 외칠 것 같다. 역시 틀렸다기보다는 벌의 관점에서 좁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의 대법칙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쓰는 확성기를 대면 이런 말이 나올 것이다. 아, 주목. 인간과 벌, 특히 인간, 모든 생명체의 최종 목적은 행복도 끌도 아니란다. 오직 하나, 생존이다. 그렇다. 생명체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존재 이유도 벌, 선인장, 꽃게와 마찬가지로 생존이다.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이것을 행복과 연결시키면 당연하지 않은 결론이 나온다. 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행복은 삶의 최종적인 이유도 목적도 아니고 다만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신적 도구일 뿐이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행복을 느껴야만 했던 것이다. 문화,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감정은 쾌 혹은 불쾌의 두 바구니 중 하나에 반드시 담긴다. 그래서 힐랍시대의 철학자부터 오늘날 행복 연구자들까지 쾌와 불쾌의 상대적인 비율을 행복의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한다. 행복의 핵심은 부정적 정서에 비해 긍정적 정서 경험을 일상에서 더 자주 느끼는 것이다. 이 쾌락의 빈도가 행복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많은 현대인의 삶이 행복 관역을 제대로 못 맞추는 이유가 쾌락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왜 모든 동물은 쾌와 불쾌의 잣대로 경험을 나누는 것일까? 생존과 밀접한 결정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쾌와 불쾌의 신호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기회를 포착하도록 응원한다. 뱀, 절벽, 사기꾼, 썩은 음식, 치명적인 위험들이다. 이때 우리의 뇌는 두려움이나 역겨움 같은 불쾌의 감정을 유발시켜 위험하니 피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감정은 그 어떤 매체보다 즉각적이고 강력하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위험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 비옥하지만 가보지 않은 낯선 땅, 매력적인 이성, 절벽에 붙어있는 꿀이 가득한 벌집, 지금 당장 손에 쥐지 못한다고 실신하는 것은 아니다. 허나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는 이런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번호표를 쥐고 기다린다고 갖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욕과 에너지를 요구한다. 따라서 그 노력에 상응하는 강력한 보상이 필요하다. 쾌감을 유발하는 정서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쾌와 불쾌의 감정은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알려주는 생존 신호등이다. 불쾌의 감정은 해로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빨간 신호등이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몇 번은 운 좋게 살 수 있어도 결국에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 쾌의 감정들은 파란 신호등이고 행복은 이런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생존에 유익한 활동이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에 계속 매진하라고 알리는 것이 쾌의 본질적 기능인 것이다. 우리 뇌가 발생시키는 쾌감이 바로 그 두 가지 기능을 한다. 행복한 사람은 쉽게 말해 이 쾌감 신호가 자주 울리는 뇌를 가진 자다. 질문은 이렇게 좁혀진다. 그렇다면 우리 뇌의 행복 전구는 언제, 그리고 무엇에 접근할 때 가장 확실하게 켜질까? 옥수수 알갱이들이 뜨거운 불을 만나야 팝콘으로 터지듯 우리 뇌의 행복 전구들도 찾고 있는 그것에 근접할 때 켜진다. 뇌가 꾸준히 찾는 그것, 혹은 그것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뇌의 유일한 관심사는 생존이라는 점이 결정적 힌트이다. 행복 전구는 언제 켜질까?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낄까와 같은 질문이다.